잘 가르치면 된다라는 생각만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교육자고요. 네네. 근데 원장이 되면 여기는 교육하는 공간이긴 하지만 네. 사업자가 나와 있는 교육 사업자다 보니까 네. 사업이라는 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나는 교육자다 이런 생각만 갖고 계시면 네. 분명히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 누군가한테 이 얘기를 다 들었을 때 왜 네.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지? 나는 그렇죠. 애들만 잘 가르치면 되는데 그렇죠. 네. 물론 다 똑같이 그런 순차적인 이렇게 왔기 때문에 네. 근데 해보니까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업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네. 결국은 도태되실 거고 그렇죠. 그 학원은 이제 없어질 거라고 네. 이제 확신이 말씀드릴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목학원 많이 기다리셨죠? 네, 대세학원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강사 구인식 면접 볼 때 꼭 하시는 질문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수업에서 일단은 첫 번째로 탈락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아, 시강에서? 네, 수업을 딱 보면은 네. 이 분이 네. 수업을 해본 경력이 있다, 아니면 발전 가능성이 있다, 네네. 라고 얘기해 보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수업은 조금 부족하긴 한데 네. 저는 이제 대화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 사적인 대화를 해서 면접 보실 때 그럼 주로 어떤 질문들을 더 많이 또 하세요? 그냥 개별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살아왔는지, 뭐 목표가 있는지 네네. 이런 것들 이제 던져보면서 이 선생님이 진짜로 이쪽에 발을 담그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네. 잠깐만 궁금해서. 그냥 왔다 네. 가시는 건지 네. 그런 거 파악하고 물론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다 줄 것처럼 했다가도 또 네, 바로 네, 맞아요. 돌아올 수 있는데 그래도 거기서도 한 번 더 네. 걸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면접이 아닌 그냥 대화하듯이 네네. 진솔한 이야기를 좀 듣고 성향이랑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고 좀 오래 할 수 있는 음. 선생님 이렇게 뽑으신다고 하셨고, 그렇다면 강사님들 중에서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해, 내 사람이라는 게 너무 뿌듯하다, 막 자랑하고 싶거나 그런 강사님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잘하는 강사님들? 진짜 그러니까 일하시는 네. 거를 이제 다음에 뭐 혹시라도 뭐 기회가 되시면 네.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네. 모든 선생님이 네. 다 자기 일처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선생님이? 그러니까 자기 학원처럼 해요. 자기 학원처럼? 그러니까 자기 네. 맡은 또 상담 그 학년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학년 신규 상담 들어온다. 네. 그럼 진짜 그 학년 하나 더 잡으려고 네. 아, 신규 상담도 모두 다른 저희는 직접 다 하시고. 네, 그 학년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네. 세분화 돼 있어서 네. 올해는 이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책임 이렇게 해서 다 네. 책임제가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런 일하시는 거 보면 네. 그런 선생님들이 정말 잘하는 선생님들 아닌가. 아. 그러니까 실력은 전 기본이라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정말로 공통적인 특징은 네. 다 내 학원 같아요. 네, 하고. 누가 원장인지 모르. 와, 그래.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그거를 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상담을 그럼 모든 선생님이 하시면 상담 시간은 언제 수업 제외한 시간에 네. 따로 잡으세요? 네네. 아, 그러면 주말에도 상담을 하실 아니요. 수가 있나요? 저희는 네. 코로나 시점부터 네. 대면 상담을 좀 안 하기로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안 하고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약 없이 오시는 학부모님들은 네. 대면이 가능하면 네. 잠깐씩 해드리긴 하는데 네. 일단 레벨 테스트를 먼저 잡고 학생 네. 먼저 보내시고 네. 그다음에 레벨 테스트 받고 나서 네. 그다음에 이제 전화 상담으로 저희 진행을 하고 전화 상담으로. 네, 왜냐면 그래서 이제 대부분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초등학생도 네, 있잖아요. 초등부터요. 초등부는 몇 학년부터 여기 수업이 가능해요? 초3부터요. 초3부터 네. 거기도 이제 전화 상담으로 네. 다 한다는 거죠. 와, 이거도 또 새로운 시스템인데요. 다 대면으로만 저는 대면 상담만 해요. 아. 그래서 지금 저도 그러면 고학년들은 전화 상담으로 좀 전화를 해야 되겠구나. 제가 네. 이런, 그러니까 간혹 고학년들은 전화 상담을 하지만 입학 상담도 저는 거의 99%가 대면 상담이에요. 이게 시간과 에너지 소비가 크거든요. 그죠.
네, 이런 부분을 또 원장님들께서 또 활용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초등부는 아마 조금 제약이 있는데 중등부, 고등부는 아무래도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은 1차적으로 어디에서 먼저 네. 걸으냐면 아까 네. 레벨 테스트를 말씀드렸는데 네, 레벨 테스트가 전에 여기 넘어오기 전까지는 네. 비용이 없었어요. 네, 그냥 바로 예약 잡아드리고 네, 그냥 당일날 막 취소하시고 그쵸.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네, 나는 이쪽으로 넘어오면 네, 무조건 난 레벨 테스트 비용을 받을 거고 네, 네. 거기서 내가 1차적으로 내가 걸러주겠다. 네, 네. 그래서 이제 2만 원이라는 네. 그게 금액이 입금됐을 때만 레벨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입금을 하고 했을 때만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네, 그냥 전화만 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내가 관심 없는데 이것도 다 네. 물어보시고 네, 네. 그래서 그게 1차적으로 네. 일단 처음에 힘들어요. 그쵸. 하지만 그게 이제 맞아요. 원칙이 되고 네. 룰이 되는 순간 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학원은 저는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그냥 들렀다가 네.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사실 등록을 하면 환불을 해주더라도 일단 레벨 테스트 비용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환불해드리죠. 등록할 네, 때는. 등록할 때는 네. 환불해드리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제가 궁금했던 게, 자, 두 분의 강사님이 있어요. 한 분은 능력도 있고 센스도 있는데 내 학원처럼 일을 안 해. 그냥 주어진 것만 딱 해. 그리고 한 분은 되게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는데 좀 센스가 없어. 그래서 원장 마음에는 드는데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 그럼 어떤 선생님과 함께 일을 하시겠습니까? 와, 어렵네요, 진짜. 어렵죠. 와. 자, 원장님들은 어떠세요? 자, 1번, 와. 2번. 네. 야, 근데 이거는 제 성향상은 원래 2번인데, 네. 근데 학원의 운영자 입장에서는 네. 저는 1번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애들이 좋아야 되니까. 네. 제가 처음에 학원에 발을 들였을 때, 네. 학원 면접을 봤을 때, 원장님이 전 시간도 안 보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냥 뽑히신 거예요? 시간을 안 보고 네. 대화를 하는데, 네. 3개월만 선생님 한번 해보시라 그러더라고요. 네. 어차피 학생들이 선생님 평가 다 해준다고. 학생들이 평가를 할 거니까. 그게 제일 정확하다고. 그래서 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네. 운영을 해보니까 네, 네. 그게 정답인 것 같더라고요. 네. 내가 좋아서 내는 게 아니라 네. 학생들한테 저희는 선택받는 사람들이니까 네, 네. 그 친구들의 눈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서 1번이 맞는 것 같아요. 1번이 맞다. 네, 그렇죠. 저도 사실은 첫 번째 아이들이 좋아해야 된다. 네. 네, 두 번째는 원장님 조금 참을 수 있다. 그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이 가는 네, 거는 네. 못 참는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선생님들의 단점이 다른 선생님들의 영향을 좀 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고민이 이제 많이 되죠. 그죠. 그리고 근데 이것도 약간 수업 방법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강사의 그런 실력이 좀 필요한 강의식 수업과, 그러니까 자기주도 수업은 조금씩 그죠.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모두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딱 맞습니다. 누구라고 꼽을 수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원장님께서 그래도 운영을 지금 원장님, 강사님 하시다가 원장님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보통 원장님들께서 강사 마인드는 정말 좋으세요. 교육자. 사업가의 마인드로 바꾸는 게 정말 아까 1번을 선택하시는 사업가 마인드. 그죠. 그런 사업가 마인드를 어떻게 키우시면 좋을까요? 아니면 좀 조언이라도 좀 해주세요. 저도 이게 학원을 처음에 이제 왔을 때 네. 강사였다가 하루아침에 이제 원장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럼 강사였을 때는 나는 이 반 애들만 책임지면 된다. 네. 잘 가르치면 된다라는 생각만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교육자고요. 네. 네. 근데 원장이 되면 여기는 교육하는 공간이긴 하지만 네. 사업자가 나와 있는 교육 사업자다 보니까 네. 사업이라는 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나는 교육자다 이런 생각만 갖고 계시면 네. 분명히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 누군가한테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왜 네.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지? 나는 그쵸. 애들만 잘 가르치면 되는데 그렇죠. 네. 물론 똑같이 그런 순차적인 이렇게 왔기 때문에 네. 근데 해보니까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업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네. 결국은 도태되실 거고 그렇죠.
그 학원은 이제 없어질 거라고 네.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일단 가르칠 아이가 없어집니다. 네. 교육자로 남게 되시면. 그래서 일단 사업자 마인드라는 게, 그러니까 학원 전체 운영을 정말 가난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강사님도 관리를 해드려야 되고, 정말 할 일들이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소홀히 하시는 원장님들 많으신데 다 잘해야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원장님께서 지금 학원을 좀 그래도 운영하신 지도 꽤 되셨잖아요.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이런 부분을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좀 후회한다고 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네. 저희가 벌금을 맞은 적이 있어요. 왜요? 네. 무지했죠. 그러니까 학원을 차려놓고 네. 수업을 열심히 하고 이제 강좌를 깔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이제 뭐 컨설팅 이런 것도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이 등록 없이 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컨설팅이. 네. 그래서 컨설팅도 따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처음에 아무것도 이제 무지한 상태에서 네. 뭐가 날라왔는데 네. 우리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뭘 잘못한 거지?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이제 몰랐을 때. 네.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아마 처음에 시작을 하면 의욕도 많으실 거고, 그렇죠. 하고 싶은 게 많을 텐데 반드시 이제 교육청에 들어가셔서 네. 보고해야 되는 거, 신고해야 되는 거는 제일 먼저 해놔야 되는 거고, 네, 네. 그걸 많이 놓쳤을 때는 저처럼 벌금 많이. 나왔을 때 무슨 해명을 하라는 거예요. 변명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네. 무슨 변명을 해요? 내가 몰라서 그랬던 건데, 내가 네. 나쁜 마음을 먹고 한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래서 할 말 없다고, 죄송하다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고 반 깎아주더라고요. 그렇군요. 솔직히 얘기하니까. 네네. 그래서 그게 제일 너무 무지했던 게 지금 이제 제일 후회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네. 이후에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좀 경험이 됐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큰 걸 막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더 서류라든가 네네. 그런 걸 더 철저하게 하셨죠. 그죠.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걸린 적이 없었으니까. 네네. 그렇죠. 원장님들께서도 뭐 강사 신고라든가, 네. 학원 당연히 뭐 사업자는 당연하지만 강사 신고라든가 필수 비치, 게시 서류 뭐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꼭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원장님이 지금 아이들 좀 오래 다니는 학생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잘 잡아서 재원 기간을 좀 길게 할 수 있는 방법. 요즘 이탈률이 너무 작더라고요. 맞아요. 네. 오래 다니는 학생이 굉장히 드물어졌어요. 그래도 좀 여기서 장기 다니는 아이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 제 말보다는 네. 일단 학원 쪽에서는 시스템이 첫 번째고요. 네, 저희가 네. 가지고 있는 시스템 중에 제일 강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카톡방을 운영하는 거, 네.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학부모, 네네. 학생, 선생님이 선생님. 같은 카톡에 있다라는 거.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완벽한 관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시스템은 도입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꾸준히 잘 활용하고 네. 있고, 저조차도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그 안에서 꾸준히 피드백을 드리고 있으니까 네네. 그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나게 컸고, 네. 저는 이제 고등학생들을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은 이게 십경의 변화가 굉장히 좀 큰 시기거든요. 네네. 옆에서 막 압박감도 되게 많고, 그쵸. 이제 좀 있으면 입시에 대한 막 부담감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수업만 한다고 해서 절대로 제 학생이 되지 않고요. 네. 반드시 1대1로 저는 상담을 진행을 1대1 해요. 상담. 네, 한 네. 번씩 상담실 들어가서 진행하는데, 수업에 대한 거 웬만하면 잘 안 물어보고, 네. 그 힘든 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네. 내가 좀 도와줄 게 있는지, 뭐가 있는지, 네. 제 눈엔 보이거든요. 학생들이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보이는데 말을 네. 못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있어요. 네네. 그때 한번 턱 던져주면 네. 그 친구들도 이제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말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 번씩 친구들이 이제 울면서 막 네.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해주면, 그때는 이제 저도 이제 제 얘기를 해주면서, 네. 저는 엘리트 코스를 받아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공부도 못 해봤고 놀기도 많이 해봤고, 근데 이제 나와 보니까 어떻게 살면은 좀 더 재밌고 행복하더라, 이제 이런 거 얘기해주면 그 친구들이 그래도 조금 더 그러니까 학원에 뭐 그걸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친구들이 이제 미래를 위해서도 한 번씩은 꼭 상담을, 심층 상담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보통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지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했더니 행복하게 살 수 있더라. 이 방향이 정말 다른 방향이고 아이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공감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려면 제가 수업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업에서 문제가 없어야 그냥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수업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런 말만 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잘해야 된다라고 그 기본을 깔고 가는 거고 그 외적으로 제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거는 학생들한테는 그 심리적인 거를 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거. 아 진짜 너무 훌륭하세요. 그러니까 수업적인 건 기본이다. 그 외적으로 이제 더 많은 것들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혹시 여기 장학금이나 이런 제도도 있을까요? 있죠. 주고 싶은데 저 동산동에 있을 때 많이 줬어요. 뭐 전교 1등 친구들, 뭐 수학 전교 1등 친구들, 저기 이제 그 원비에서 20만 원씩 그리고 문화상품권 이런 것들 다 지금도 지급은 하는데 아마 올해부터 나오지 않을까. 이쪽에서 저희 고등부가 시작되는 게 올해부터 시작이거든요. 고등부가 올해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시작이 올해부터예요. 저희가 넘어오면서 이제 흘린 친구들이 너무 많고 이쪽 동네에서 저희가 선점한 게 저는 2023년부터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부터는 장학금 주는 친구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와, 그러면 이제 고등부가 시작이라 그러면 여기 300명, 수학만 300명 이상 거의 대기업 되시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이 대세학원 상표 등록을 했다고 들었어요. 이게 또 굉장히 길게 걸렸다고 그랬는데 어떤 취지로 등록을 하셨고 어떤 절차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학원을 저희 학원이 계속 확장하면서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광고하시는 분도 그렇고 저한테 조언을 하더라고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상표 등록부터 먼저 해놓으시라고. 왜 그러냐고.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잘못되면 이런 것 때문에 벌금을 맞거나 못 쓸 수도 있다고 알아보니까 저한테 이게 특허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이걸 특허를 등록을 해 놓으면 이게 제가 운영을 하고 있더라도 못 쓸 수 있다. 먼저 누군가가 다른 사람 등록해버리면 내가 하고 있어도 또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말 듣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아보고선 했더니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2년 넘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과 이제 일주일 전? 2주 전? 그때 이제 1년 9개월 만에 1년 9개월 만에 저희 특허 등록이 됐어요. 특허 등록이 됐답니다. 대세학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나 쓸 수 없고 저희는 이제 지인들로 이루어진 학원이니까 그분들 외에는 누군가 쓴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법적 제재를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아니 이름이 너무 좋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면 앞으로 또 더 큰 사업화도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들한테 저는 오래된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이 선생님들과 오래 같이 하려면 비전이 없으면은 이 학원에 오래 있을 이유가 없는 거니까. 저 정말 이 선생님들이 잘 돼서 대세학원에 이름을 달고 각 지역으로 하나씩 한 번씩 가셔서 정말 대세학원 네이버에 딱 치면은 쫙 이렇게 뜰 수 있는 그런 게 머릿속에 이제 별로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10년이면 쫙 이렇게 뜰 것 같은데 선생님들도 정말 비전이 필요하다. 아무리 내가 여기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비전이 없으면 더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원장님께서 정말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나에게 학원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반쪽이죠. 나의 반쪽. 진짜 이거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여기가 훨씬 더 많이 있게 되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평일날에도 24시간 중에 절반 이상을 여기에 이제 몸담고 있으니까 반이죠. 반이다. 나의 반쪽이다. 없어지면 뭐 안 되는 곳이죠. 없어지면 안 되는 곳. 그냥 원장님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유, 지금 저도 지난번에도 뵀지만 이번에 사실 오면서도 원장님이 얼마나 잘 또 운영을 하고 계실까 그 부분도 궁금을 하고 또 원장님께 이런 선생님들과의 관계 그런 부분을 너무 좀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도 한번 다시 저를 되돌아볼 수 있었고 여기 계신 원장님들도 많이 또 내가 어떤 원장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 골목학원 시청자분들께 네. 응원에 힘나는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 2023년은 제 목표가 버티기입니다. 원장님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2023년 잘 버티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네, 올해는 버티기만 하셔도 잘하시는 겁니다. 함께 골목학원이 응원하고 좋은 분들 섭외해서 또 좋은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